안녕하세요. 온라인 북클럽 책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책, 부분과 전체를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합리주의를 맹신하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을 갖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나무를 세세히 관찰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주의를 조금 돌려서 숲 전체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맛보여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입니다. 최 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팟캐스트 순위 1위였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명의 책 지대너뵏 1, 2, 제로 시리즈와 시민의 교양, 11계단 등의 저서가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현재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특이하게 같은 제목을 가진 책 시리즈 중에 가장 나중에 출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왔던 책이 1, 그 다음이 2,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책이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넘버링을 했는지는 저자가 책의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권은 역사, 경제, 정치 등의 현실 세계에 대해서, 2권은 철학, 종교, 예술 등의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인 이 0권은 고대 이전의 세계관을 다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나 사상 발전 흐름으로 보나 앞에 위치해야 하고 또 근간이 되기 때문에 0번을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0권부터 저수를 하지 왜 이걸 나중에 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저는 저자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그 이원론적 세계관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낯선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권, 2권, 그리고 0권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시면 가장 친숙한 개념들에서 점차 낯선 것으로 뻗어나가기 쉽도록 이분이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바쁘다. 1권, 2권 다 읽어볼 여유가 없고 상식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0권을 바로 시작하셔도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 저자의 특성상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모든 걸 설명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팟캐스트에서도 종종 자신이 후려친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후려치냐면 이렇게 아테네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그림 하나로 설명하시는데 아주 귀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림도 정말 간단하게 잘 그리시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신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야. 들어봐. 선정과 요가의 길, 의무의 길, 그리고 박애의 길. 못하겠다. 귀여워. 우리에게 낯선 거대 사상들을 맛보기식으로 소개받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책의 구성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일단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세계와 자아를 바라보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주의 탄생,
그 다음에 인류,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진화 그리고 문명 탄생까지를 이 불과 보이세요? 13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이 안에 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두께가 얇고 또 이해하기 쉽게 빅히스토리를 기술해 놓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시선을 집중해서 인도의 베다, 중국의 도가, 그리고 다시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양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과 그리고 그것과 다른 듯 닮아 있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이런 이원론적 사상 속에서도 언뜻 보였던 이론론으로의 방향성을 캐치해서 잠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서양에서도 이론론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의 세계에서 태어나 그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이원론적 사고에만 너무 익숙해진 현대 우리에게 조금 낯선 이론론적 사고들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고전을 펼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디가니까야라든지 우파니샤드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고전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고전이 있는지 모르고 있기도 했었고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읽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는데 이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동서양의 경전과 철학서 그리고 과학이론까지 인류가 형성해온 사상들의 종합 샘플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이원론과 이론론으로 나눠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느 정도 다양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대략적으로 세계 사상의 구조가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고를 해왔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균형 있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쳐온 게 무엇이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